이쪽으로 좀 해병.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해병 출신 지식인 종교인들이 모여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실과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는데요. 기자회견 전에 잠시 설명드릴 말씀은 이채양명주 시민연대가 4월 4일 이곳에서 발대식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심판하는 모든 시민단체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활동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맨 오른쪽에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박준민 의원이십니다. 그 옆에 해병 332기 김경일 신부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해관 60기 기장선민교회 이진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그 해병 180기 황석영 작가님이십니다. 네, 해병 군법사 진우수님이십니다. 네, 인하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해병 252기 김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럼 먼저 모두 발언으로 박주민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해병대원 순직 하신 지가 10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진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진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려고 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명죄 등으로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했던 것을 오히려 억압하고 누르려고 했던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관련된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업무 권한을 갖고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사건 관련돼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했던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또 그런 일을 덮기 위해서 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는 온 국민 앞에서 드러나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시민사회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더 강력하게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제 종교 관련되신 분들과 지식인 학자분들께서도 움직여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국민들과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번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고, 또 열린 국회에서는 최수근 상병 관련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특검법 통과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은폐되고 있는 진실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준민 의원님 발언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정의자유해병연대에서 발언하겠습니다. 근본 해병대의 문제가 과연 해병대만의 문제일까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치료를 미룰 수 없는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극히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치유에 나서야만 합니다. 해병대의 문제가 과연 해병대만의 문제일까 하는 이 질문은 현재 우리 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독립전쟁이 독립투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듯이 민주화가
민주화 운동가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듯이 간호조무사의 문제, 교사의 문제, 의료계의 문제, 노동자의 문제, 그리고 검찰의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이듯이 근본 해병대의 문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해병이 앞장서고 있지만 해병대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탁하고 친히 억하고 죽었다고 40년 전 당시 경찰은 발표했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얼렁뚱땅 숨기지도 않고 너무도 당당합니다. 경북경찰청은 대통령실 전화 한 통화로 해병대가 이첩한 수사 기록을 용산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냥 넘겨줍니다. 하물며 홈쇼핑 반품도 인수증을 주는데 공문서를 아무런 인계 인수증도 없이 말입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항명죄를 다루는 박정훈 대령 재판장에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항명이 맞다며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 권한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2의 박정훈 대령은 나오겠는가? 제2의 박정훈 대령은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민주화를 위해 소중한 목숨마저 스스럼 없이 던진 민주화 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제2의 박정훈 대령은 사회정의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박정훈 대령입니다. 권력의 외압으로 인해 잠깐 정의와 진실을 억누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의는 다시 일어섭니다. 해병과 민주시민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진상규명 특검을 추진하면서 모두들 최상병이라고 하시는데요. 최상병이 아니라 최해병이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는 장군이건 장교건 하사관이건 말년 병장이건 말단 졸병이건 모두 해병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힘든 훈련 속에서 계급을 뛰어넘은 전우회와 상호 존중 속에서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일원인 선봉군이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해병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해병대원들을 계급이 아닌 해병이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식인과 종교계의 선언문이 있겠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중병의 치료에 문화계와 종교계가 적극 나서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먼저 종교계를 대표해서 성명서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의 후배 최해병 사건 특검으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라. 2023년 7월 19일 이해천의 폭우로 인한 내성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외아들이며 종손이었던 최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였습니다. 폭우로 물이 불어나 유속이 아주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대민 지원을 홍보하기 위해 해병대 글자가 잘 보이도록 복장을 통일하라는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를 입을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최해병은 급류에 휩쓸려 20m가량 떠내려가며 얼굴을 보인 채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지만 구명 로프 등 장비 미비로 어떤 구조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여론을 타며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에 따라 군 검찰이 꼼꼼히 조사해 제1사단장 임성근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일부 혐의의 제외와 경찰 이첩 보류를 전화로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은
이를 거부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수사 결과를 경상북도 경찰청에 이첩하였으나 오히려 보직해임과 함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회가 불의에 휩싸여 도탄에 빠졌을 때 피폐해진 영혼을 보듬으며 분연히 일어서는 것이 종교인의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최혜병 사건은 대민지원 작전의 총체적 실패였을 뿐만 아니라 책임져야 할 지휘부는 책임을 회피하였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외압에 의해 무산되었으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수사 원칙을 지킨 박정훈 대령이 오히려 항명죄로 입건되어 모든 해병 전우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은 우리는 해병대를 전역한 종교인으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2023년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2. 2023년 10월 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 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으니 5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여야의 국회의원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특검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각 수용하여 나라와 군대의 의로운 기강을 바로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4월 25일 특검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해병 전역 종교인 일동. 감사합니다. 예, 기장선민교회 이진 담임 목사께서 성명서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소설계에서 명망 높으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부커상을 수상하실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계를 대표해서 황석영 작가님께서 성명서를 발표하시고 이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구한다. 작년 여름 전국적인 폭우 사고가 일어나자 구조 수색에 나선 해병대 최수근 해병이 목숨을 잃었고,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는 급류의 한가운데서 구명조끼나 기초적인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은 무모한 수색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였음이 밝혀졌다. 윤석열 정부는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의 발생과 이후 처리 과정에서 국민 안전에 대한 무능, 무책임으로 집권 초기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사고 한 해 전 여름에 일어났던 물난리에 해병대 병력이 도심지 복구 작업에 투입되어 여론의 호평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대통령과 해병 사단장 사이에 인연이 생겼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해병 사단장은 이듬해의 급류 구조 수색 작전에서 일선 지휘관들의 건의를 묵살하고 무리하게 위험지역 투입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병사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힐 필요가 없으며 그것을 입히면 해병대의 상징인 붉은 셔츠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단장의 명령은 이를테면 보여주기식 작전임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급류 수색 작업의 중단을 요구한 현장의 의견은 묵살되었으며 이것이 해병 사단장의 공명심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은 최수근 해병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 지휘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 및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도 공감하고 있었다. 이에 수사를 맡은 박정훈 대령은
진상규명으로 최 해병의 죽음이 헛되거나 억울한 일이 되지 않도록 현장 지휘관에서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책임과 잘못을 묻게 될 조사를 철저히 하여 경찰에 이첩하였지만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경로의 지적이 있었고, 이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명백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정의로운 수사로 판결하고 농공행상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수사에 대한 개입과 억압을 넘어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괴죄로 몰아세웠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은 사건의 은폐와 왜곡을 위하여 각 부서의 관계자들을 특친 또는 공천 또는 해외 부임 등으로 무리한 임시방편의 수로 사건을 키워왔다. 국가의 근본을 떠받치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는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담보로 내놓을 만큼 위중하고 신성한 것이다. 정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 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군은 어느 위정자의 사병이나 어느 장군의 출세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아들딸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이다. 이러한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저버린 대통령이나 일선 지휘관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정치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여당, 야당 또는 보수, 진보의 진영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국가의 정부와 국민 사이의 정의 신뢰 문제는 나라를 떠받치는 기본 토대라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정부를 이끌어오며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실정과 무능을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며 이후 특검을 위하여 상정하고 거부당한 사건들을 차례로 규명하여 이를 저지른 자들은 물론 동조하고 방임했던 모든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4년 4월 25일 해병 180기 황석영.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특검이 제대로 이행되어 진실이 날라지 밝혀지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게 모두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병!